어,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샌드버드에서 온 김명보라고 하고요. 오늘 S3 셀렉트를 이용한 데이터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약간 목소리가 감기 때문에 잘 안 좋은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 이름은 김명보고 지금 이제 샌드버드에서 인프라스트럭처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고요. 서버팀에서 잡다한 것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제 회사에서 AWS에 돈 쓰는 걸 주로 담당해서 이제 사장님의 원성을 많이 듣고요. 저희 샌드버드 잠깐 소개해드리면 샌드버드는 저희 이제 모바일 앱하고 웹사이트에 메시징 SDK 혹은 챗 API를 이제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고요. 뭐 소규모 그룹 채팅,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카톡이나 이런 식의 그룹 채팅도 제공을 하고, 아니면 뭐 아프리카나 아니면 트위치나 이런 방식의 이제 대규모 동시 들어가서 뭐 옆에 이제 실시간 동영상 같은 거 보면서 하는 채팅 이런 것도 저희가 다 제공을 하고요. 저희가 아이폰, 안드로이드, 자바스크립트, 뭐 유니티 이래서 되게 여러 가지 이제 SDK를 제공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발표 순서는 첫 번째로 그 지난 리인벤트에서 발표됐었던 S3랑 글래셔 셀렉트 관련돼서 일단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고, 또 저희 샌드버드에서 데이터 분석을 이제 어떤 쪽에서 쓰고 있는지 이런 거 이제 말씀 좀 드리고 그러고 끝낼 것 같습니다. 일단 S3 글래셔 셀렉트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를 드릴 건데요. 이게 이제 지난 리인벤트 때 그 앤디 제시 그분이 사장님이 이제 발표를 하신 건데, S3 셀렉트라고 뭔가 딱 그 그림만 봐도 데이터를 딱 필요한 것만 이렇게 가져오는 것 같은 그런 그 썸네일이 보이시죠? 이제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건 이제 S3에서 어떤 일부 내가 필요한 데이터만 빠르게 뽑아와서 그걸 뭐 분석에 쓰든 데이터 확인에 쓰든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 해주겠다. 이제 그런 컨셉으로 이제 나온, 말하자면 S3의 제일 최신에 추가된 피처고요. 그래서 S3에 저장된 파일 전체를 가져와서 너가 뭔가를 해라 이런 게 아니라 그 중에 이제 어떤 내가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S3에 되게 여러 가지 파일이 저장되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되게 전형적으로 드는 예시는 어떤 뭐 CSV 파일이나 거대한 제이슨 파일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 뭐 내가 다 볼 필요 없이 어떤 유저 아이디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러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이걸 했어야 했냐면, 이 S3 파일들을 쫙 다 받아서 그 뭐 EC2나 이런 데 다 받아서 그걸 전부 파싱을 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읽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딱 너가 필요한 데이터만 우리 S3에서 골라서 제공을 해주겠다, 이게 이제 컨셉이고요. 그래서 문법은 뭐 다들 익숙하실 SQL 형식의 문법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S3 셀렉트라는 기능이 데이터 분석 쪽에서 굉장히 유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되게 큰 피처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요즘에 데이터 분석을 하실 때 뭐 저희 회사를 비롯해서 많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원본이 되는 로그 파일을 일단 S3에 쫙 적재를 해놓고, 뭐 그게 아마존 아테나가 됐든 뭐 EMR이 됐든 뭐 스파크가 됐든 레드시프트가 됐든 아니면 뭐 하둡 이런 게 됐든 그 S3를 어떤 베이스 데이터로 보고 거기서 이제 쭉 가져와서 로그 분석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뭐 예를 들어 뭐 하둡 맵리듀스가 도는데 이 맵리듀스가 여기 있는 파일을 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내가 필요한 아까 말씀드린 어떤 뭐 유저나 뭐 어떤 날짜나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렇게 선택적으로 가져올 수 있으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다, 이제 이런 아이디어로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S3를 마치 어떤 간단하게 셀렉트가 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이쪽에서 발표를 하면서 보여주신 그림인데, 이거 예전에는 이제 저 윗그림처럼 어떤 아마존 S3에서 데이터를 그 뭐 얘가 파일이 뭐 10기가면 10기가, 20기가면 20기가 파일을 다 받아서 저 오른쪽에 이제 어떤 인스턴스에서 필터링을 쭉 한 다음에 어떤 데이터 처리를 했다면, 이제는 그 처음에 필터링 하는 기능이 이제 저희가 띄운 EC2에 있는 게 아니라 S3 기능이 그냥 옆에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전송해야 되는 양도 줄어들고 저희가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 양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 발표에서 제시한 거는 최대 400% 빨라지고 비용은 80% 정도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스펙을 좀 보면 아직은 이제 프리뷰 단계이긴 하지만 이제 파일은 JSON, CSV 포맷만 지원을 하고 또 압축되지 않은 파일 혹은 Gzip 압축까지만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비용 산정은 이제 해당 그 파일을 이 S3 그 머신에서 이렇게 쭉 긁는 스캔 비용이랑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데이터가 그 리턴돼서 나올 거잖아요. S3에 저희가 쿼리를 때렸으니까 그 데이터 이제가 얼마나 나오느냐 그 용량에 비례해서 이제 비용을 책정하게 되고요. 이제 이런 식이 되면 좋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뭐 데이터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조금만 필요하면 어떤 스캔을 하다가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딱 발견하면 뭐 예를 들어 10기가 파일이 있는데 옛날에는 20기가 파일을 다 받았다면 이제는 뭐 앞에 한 100줄 스캔하다 내가 원하는 게 딱 나오면 그 뒤에는 스캔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도 이제 말하자면 절약을 할 수가 있고요. 스캔 비용을. 그래서 이제 그 S3 셀렉트에서 지원하는 이제 SQL 명령을 보면 이것도 이제 문서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전부 다 지원하진 않고요. 뭐 간단하게 그러니까 저게 이제 첫 번째 줄에 나오는 거는 뭐 CSV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S_1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CSV의 첫 번째 컬럼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S3 오브젝트 그 어떤 파일에서 요 첫 번째 컬럼들을 그냥 쭉 가져오고 싶다 하면 이제 저런 식으로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얘가 이제 파일 포맷이 JSON으로 돼 있거나 아니면 CSV도 이제 CSV 첫 줄에 이제 그 얘가 필드 명이 뭐다 이렇게 쭉 써놓으면 이제 이 필드 명이 1, 2, 3, 4가 아니라 이제 그걸로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저런 식으로 셀렉트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줄은 보시면 이제 웨어절 간단한 거 정도는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값이 1보다 작다, 뭐 어디서부터 어떤 범위다, 뭐 아니면 뭐 시간 날짜 이런 거 파싱하는 것도 되고요. 그리고 뭐 카운트 명령 이 정도까지는 되는 것 같고 대신에 이제 뭐 그룹 바이나 오더 바이 이런 복잡한 명령은 이제 지원을 안 하는 걸로 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아직 프리뷰 스테이지라서 신청을 하셔야 이제 그 쓸 수 있는 그걸 받을 수가 있고요. 이쪽에서 이제 그 얘기하시는 그 동영상 같은 걸 보면 아테나, 뭐 레드시프트, 스펙트럼, EMR 이런 데 이제 앞으로 차차 적용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아직 뭐 보토3나 뭐 프레스토, CLI 이렇게 좀 많이 쓰시는 그런 툴에 S3 셀렉트 기능이 아직 구현이 되어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빨리 써보고 싶다 하시면 그거를 좀 직접 만드셔야 되는 약간 그런 귀찮음이 있고요. 그래서 그 저희 샌드버드 같은 경우는 아테나를 꽤 많이 쓰는데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S3에 데이터가 주로 쌓여 있고 아테나에서 S3를 끌어다가 쓰는데 이게 아테나 비용 기준이 S3에서 내가 데이터를 얼마나 스캔하냐의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져오냐의 기준인데 이게 아마 제 생각에 S3 셀렉트가 되면 그러니까 빠져나오는 데이터 양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아테나 쿼리 비용도 같이 내려가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데이터 전송 속도도 좀 빨라지겠죠, 예전보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글래셔 셀렉트라는 건데 글래셔는 이제 S3랑 유사한데 이거는 약간 이제 아카이브 스토리지용이라서 그러니까 좀 저장은 해놓고 싼 가격에 저장을 해놓는데 찾을 일은 많이 없는 이제 그런 스토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대신 이제 어떤 데이터를 내가 뭐 예를 들어 1년 전 로그 데이터를 가져와야겠다 이러면 이제 비용을 조금 무시고 그걸 S3로 옮겨서 임시로 쓰고 다시 지워지고 이제 이런 형식인데 이 글래셔도 역시 그 S3랑 똑같이 이제 셀렉트 기능이 이번에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뭐 파일에서 일부 데이터만 내가 요청을 하면 그 요청한 파일이 이제 S3 특정 지정된 로케이션에 한 몇 분에서 몇 시간 후에 이제 적재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동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글래셔에서 데이터를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게 그 비용이 그 옵션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엑스페다이트랑 스탠다드랑 벌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모두 옵션이 가능하고 파일 전체를 리스토어해서 거기서 내가 데이터를 뽑는 것보다 가격이 다 저렴하게 돼 있습니다. 글래셔 셀렉트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현재 글래셔 셀렉트는 제가 알기로 이제
그 라이브가 되어 있는 리전에서 전부 제너럴리 어베일러블이고요. 그래서 이제 글래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SQL 마찬가지로 SQL로 셀렉트한 데이터를 어떤 특정 경로 밑에 S3 특정 경로 밑에 이렇게 쭉 파일로 떨궈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처음에 제가 계획했던 거는 이게 S3 셀렉트랑 아테나를 같이 해서 어떤 이제 좀 복잡한 쿼리를 뭐 S3 셀렉트를 썼을 때는 속도가 이만큼이고 안 쓰면 속도가 이만큼이다 이제 이런 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제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알아보니까 아테나에서 아직 지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보여드릴 수 있는 데모가 간단한 S3 셀렉트 하는 거랑 과거 다운로드 방식 시간 비교하는 정도인데 이거는 사실 그 발표 동영상이나 블로그 글 보면 똑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제가 조금 의미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딱 해보면 진짜 그 여기서 얘기한 요 정도 속도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를 그냥 보여드리는 건 별로 이제 도움이 안 되실 것 같아서 그냥 저희 샌드버드가 이제 어떤 식으로 그 아마존 인프라를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그냥 좀 남은 시간 동안 간단히 설명드리고 그러고 이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네, 저희 그 이제 아마존 인프라를 써서 이제 데이터 분석에 썼던 예를 제가 한 2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가 이제 저희 로드 테스팅을 한번 크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샌드버드 SDK를 쓰고자 하는 어떤 고객사가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저희 서비스를 쓰기 전에 이제 대용량 로드 테스트를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대량의 그러니까 동시에 한 수십만 명 정도가 동시 접속자가 있는 상태에서 전체 그 서비스에 이제 메시지가 1초에 1000개 이상 이제 라이트가 되는 거를 실제 로드 테스트를 우리가 쓰기 전에 해야겠다라고 하셨는데 또 이제 조건 중 하나가 그걸 하면서 너네가 메시지 쓰는 속도가 뭐 평균이 얼마고 뭐 95% 딜레이가 얼마고 99% 딜레이가 얼마고 뭐 실패하는 비율이 몇 %고 성공하는 비율이 몇 %고 이제 이런 거를 쫙 수집한 데이터도 같이 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게 당연히 개발 시간이 좀 촉박한 상태였고요. 또 이게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이게 단일 로드에서 데이터를 그러니까 그 로드를 그 원하는 로드 몇십만 커넥션을 일으키는 게 일단 불가능해서 여러 노드에서 로드를 제너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이게 평균 시간만 요청을 하셨으면 저희가 각 노드에서 뭐 지난 10분 동안 평균을 낸 다음에 그 데이터를 그냥 모으면 되잖아요. 근데 95%, 99%는 그게 약간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일단 다 모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이제 로드 테스터는 저희가 예전에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네, 이제 이런 환경이죠. 뭐 API 서버랑 이제 그 채팅을 위한 TCP 커넥션을 물어주는 TCP 서버가 있고 그 이제 왼쪽에 로드 테스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쪽에 일으키는 이제 로드에서 자기 스스로 이제 어떤 뭐 커넥션 붙어보고 뭐 유저 만들어보고 유저 만든 다음에 채널 만들어서 채팅 보내보고 할 때 그 이제 딜레이들을 쫙 측정해서 수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선택했던 방법이 키네시스 에이전트로 로그를 쫙 모아서 S3에 그냥 쌓고 그걸 바로바로 그냥 아테나로 그 S3에 쿼리를 날리면서 이제 그 측정을 하기로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로그를 모으는 기능이랑 S3에 적재하는 기능 그리고 쿼리하는 기능이 전부 이제 어떤 AWS에 그 이미 쓸 수 있게 준비된 서비스들로 하나씩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드는 시간이 굉장히 절약되는 장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로그 모으는데 뭐를 썼냐면 그렇게 GitHub에 검색해 보시면 AWS Labs라는 데서 나온 AWS 키네시스 에이전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쓰시면 그 어떤 그 로그 파일 경로를 지정해 놓으시면 그 로그 파일 아래 테일을 쭉 하면서 그 로그를 쫙 모아서 이제 뭐 키네시스나 파이어호스나 이런 쪽으로 그냥 계속 쏴주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그냥 이제 쭉 다운로드해서 그냥 설치하고 설정하시면 되는 거라 굉장히 간단하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GitHub 페이지인데 그래서 요거를 저희는 썼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요거랑 비교해 보시면 이제 모든 로드 제너레이터에 키네시스 에이전트를 깔고 거기서 전부 파이어호스 어떤 지정된 파이어호스로 전부 로그를 쏘게 하고
걔네가 다시 S3에 적재를 하고 거기에 계속 아테나로 쿼리를 때리면서 뭐 몇십만 커넥션까지 붙는데 이거 이상은 뭐 딜레이가 갑자기 늘어나니까 뭐 서버에 어디를 튜닝을 해야겠다라든지 이런 작업을 계속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로드 테스트 기존 어플리케이션을 거의 고치지 않고 이제 하루 안에 이 로그 분석하는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뭐 메시지 전송 딜레이, 성공하는 확률, 뭐 95%, 99% 딜레이 이런 거를 측정을 빨리 할 수 있었고요. 아래 그 쿼리는 그냥 아테나에 저희가 그 당시 이제 때렸던 그 쿼리를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이제 그 다음 설명드릴 저희 그 데이터 분석 얘는 그 디도스 공격 방어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 샌드보드 어플리케이션 그 SDK를 쓰시는 고객사가 되게 여러 스펙트럼이 있어요. 뭐 비디오 방송하시는 데도 있고 뭐 약간 소셜 네트워크 같은 데도 있고 뭐 그 1대1로 어떤 그 서포트용으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래서 그러니까 되게 그 다양한 유스 케이스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킹 시도도 굉장히 다양한 그 방법이 있어요. 뭐 그 안에서 뭐 옛날에 뭐 카톡처럼 뭐 갑자기 방을 막 만든 다음에 자기는 빠져나가서 왜 계속 초대하고 막 이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카톡 지옥이라고 예전에 있었는데 약간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해커도 있고 뭐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디도스 공격을 저희 쪽 API로 계속 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거를 대신 막아야 되기 때문에 고객사 대신에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 유저의 IP나 특정 유저나 아니면 특정 헤더나 이런 걸 이제 임시로 블락을 하는 기능을 만들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어떻게 만들었었냐면 그 AWS에서 제공하는 와프랑 또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랑 아테나를 이용해서 디도스 공격을 방어하는 그 시스템을 구성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AWS 와프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 파이어월인데 여기서는 어떤 기능들이 되냐면 어떤 IP나 어떤 스트링 매칭이나 아니면 지역 매칭이나 아니면 어떤 그 쿼리의 길이 제한이나 아니면 SQL 인젝션이나 이런 거를 보고 그걸 기반으로 그 요청을 뭐 스로틀링 하거나 아니면 아예 못 오게 막거나 이런 기능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나 클라우드 프론트에 연동해서 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와프에 뭔가 API를 때려서 이 IP를 뭐 들어오는 요청을 막아주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쓰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 기존에 저희가 이제 레디스로 만든 레이트 리미트 해주는 시스템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한계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저희 안으로 트래픽이 일단 들어오면 그 트래픽의 양이 결국은 다 레디스를 때리기 때문에 이 디도스가 계속 들어오는 동안은 어쨌든 내부 시스템의 일부가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레디스가 그래서 느려지면 이 같은 레디스를 쓰는 다른 어플리케이션도 다 같이 느려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원했던 거는 그 저희 시스템 안쪽으로 트래픽이 들어오기 전에 그 전에 빨리빨리 잘라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로그를 분석을 해서 그 어떤 그런 어뷰징이나 디도스 공격을 하고 있는 IP나 유저를 빨리 찾아서 그거를 이제 그 와프가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에 바로 붙어서 거기서 이제 바로 컷을 해주니까 로드 밸런서 쪽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을 변경을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S3에 계속 서버들이 그 로그를 올려놓으면 아테나가 이제 몇 개의 쿼리를 돌려서 이제 의심스러운 뭐 유저들을 찾아서 이 유저는 뭐 되게 여러 개의 IP 대역에서 계속 붙었다 끊어졌다 요청이 온다. 그럼 얘는 의심스럽다 이래서 잠깐 막고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위쪽에 나오는 그 검은색으로 가는 게 그냥 유저고 아래 파란색이 이제 해커인데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저쪽 엘라스틱 캐시에 레디스에 돼 있던 레인 리밋 시스템에서 로그를 이제 키네시스 S3 아테나로 이렇게 모아서 분석을 해서 와프에 이렇게 룰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디도스 방어하는 시스템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그냥 마지막 약간 팁 같은 건데요. 저희처럼 이제 키네시스 파이오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모으면 S3의 어떤 정해진 경로 밑에 년, 월, 일, 시간, 파일 네임 이런 식으로 이제 적재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아테나에서 이게 쿼리를 해보시면 내가 어떤
날짜나 어떤 연도에 대해서만 쿼리를 하고 싶을 때 그런 식으로 쿼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테나에서는 이게 요 경로 요만큼이 연도에 해당되고 이 경로 요만큼이 뭐 먼스에 해당되고 여기까지는 날짜다, 이거를 저희가 명시적으로 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형식이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year, month, day라는 거를 중간에 써줘야 돼요. 그런데 파이어호스에서는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숫자가. 그래서 이게 약간 불편한 점이 있는데 사실 그래서 AWS가 이 기능을 아직 왜 출시를 안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직접 해야 되거든요. 이걸 효율적으로 쿼리를 쓰시려면. 그러니까 안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내가 지난 24시간 로그만 쿼리를 치고 싶은데 이 아테나가 뭐 예를 들어 지난 1년 동안 로그를 쫙 다 뒤지는 거예요. 이제 비용도 많이 나오고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데일리 데이터 파티셔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키네시스로 이게 이렇게 파일을 테일하면서 로그를 남기다 보니까 로그를 업로드하다 보니까 무슨 이유에선가 그 어플리케이션이 다운돼서 로그가 잘 안 남겨지면 그러니까 제이슨이 깨진 형태의 제이슨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아테나로 들어가면 이제 걔가 뭔가 쿼리가 안 되니까 이제 에러를 뱉는데 그래서 이제 제이슨 베리피케이션도 같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제이슨 베리피케이션을 해서 제이슨 형태가 아닌 거 다 버려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데일리 파티셔닝을 해서 그 경로의 이어먼스 데이를 제대로 적어줘야 아테나에서 좀 효율적으로 쿼리를 날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사실 다 람다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기 보시면 키네시스 바로 다음에 키네시스가 S3에 데이터를 올리기 전에 어떤 람다를 통과시키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뭐 예를 들어 true, false를 뱉어서 false가 나오면 그 데이터 그냥 버리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등록하시면 이제 제이슨 베리피케이션 같은 건 굉장히 쉽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경로를 바꾸는 데일리 파티셔닝 하는 거는 그건 이제 S3에 어떤 새로운 오브젝트가 올라왔을 때 걔의 경로를 바꿔서 다른 경로에 다시 저장하는 식으로 람다 이벤트를 구성을 하시면 역시 그 두 번째 요구사항도 좀 쉽게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아래 그림 보시면 첫 번째로 키네시스가 이제 제이슨 베리피케이션 람다를 지나가고 그게 어떤 S3 경로에 적재되면 그 적재되는 이벤트를 보고 또 다른 람다가 돌아서 이제 경로에 그 이어먼스 데이를 써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아테나로 쿼리를 날리시면 훨씬 이제 효율적이고 에러 없이 쿼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요즘 채용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채팅 쪽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AWS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파이썬 장고 G 이벤트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다 환영하고요. 저희가 사실 얼마 전에 투자를 한번 크게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170억을 어떻게 쓸지 모르겠어요. 쓰고 싶은데 쓰실 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많이 와주시길 바라고, 네, 이상으로 네,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